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아침 9시 14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번 주 미국 증시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 주봉 차트로, 향후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200이랑 삼성전자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서두에 달러 잠깐 볼게요. 저는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뭐 전고점 트라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강달러 요인이 요즘 많죠. 이게 뭐 올해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투기적인 환 공격에 어느 정도 취약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좀 취약할 것 같은데, 거기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뚫렸다가 가라앉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했던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200일선에서 밑꼬리 남기고 이제 종가 마감을 했어요. 200일선에서 한 150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했네요. 이 구간은 그러니까 주봉 200일선의 의미를 보시면 코로나 때도 여길 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강력한 지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의 역사적인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여기를 하회했던 구간은 리먼 사태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연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된다면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봉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떤 숏을 치는 게 맞는가 생각해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심리가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죠. 숏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그렇게 먹을 구간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숏을 치기보다는 현금 보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 남은 현금으로 사겠다. 이런 관점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삼성전자랑 코스피 200 차트 볼게요. 먼저 코스피 200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우리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걸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2010년도부터요, 2017년도까지 거의 7년 동안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자, 이 구간을 벗어났던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고요. 이때 뭐 반도체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폭으로 오르고 코스닥 반도체 주식들도 급등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점프업을 했지만 피크아웃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 박스권의 중단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 이 저점들을 깨면서 내려왔다가 V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면서 450 거의 45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코로나 저점과 21년도 고점을 이어보면 피보나치상으로 0.618 조정 자리에 와 있고요. 근처에 와 있고, 여기까지 현재 가격으로부터 한 4포인트, 한 4.5포인트 정도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 나스닥 S&P 500 하락분을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파락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딱 일단은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반등할지 아니면은 지금 신용잔고가 안 떨어지고 있죠. 그거를 털어먹기 위해서 더 빠질지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뭐 1에서 2거래일 이내에 바로 올라와 준다면은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 그림은 뭐 이제 깼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뭐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제 뭐 개파락했다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크게 반등을 한다. 좀 미심쩍죠. 애매하게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안 찍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또 재차 하락하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지 예상을 해본다면 이 과거 박스권의 중단 가격, 여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단 가격은 절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어, 어떤 상방을 컨펌 짓는 그런 수급은 외국인 순매수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쳐서든 코스피만 그렇던 뭐 한 조 단위 뭐 하루에 막 1.2조씩 산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삼성전자를 또 보면요. 삼성전자는 일단 주봉상으로 코스피 200과 같이 대입을 해보면 자, 0.618짜리는 63,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미 깼죠. 음, 어, 과거와 같은 증시였다면 코스피 200과 삼성전자 차트가 완전 동일했을 텐데요. 어, 근데 약간 지금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2020년대 들어서 그게 좀 심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등장. 얘가 시총이 100조예요. 삼전이 300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좀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만 하면 자, 네이버 카카오 볼까요? 네이버 30조, 카카오 27조, 합쳐서 한 60조 내네요. 이 얘들의 성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코스피 200과 동일하게 보면은, 63,000원 정도 자리에 왔어야 됐는데, 이미 거기가 깨진 상태다. 그러면 다음 지지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그, 20, 20년도네요. 예, 20년도 2월 고점과 코로나, 어, 이 저점의 중간 가격이 52,550원이에요. 이 가격이, 어,
박스피 동안은 삼성전자의 어떤 한 중간값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지지 자리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몇천 원, 몇백 원 차이는 뭐 천 원, 몇백 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요. 음, 자, 이렇게 상승 구간이 있다가 조정의 최저점 있죠. 이게 2660원이더라고요. 자, 여기와 이게 아마 그 액면 분할하기 전이라서 이제 호가 그 가격이 60원 이런 이상한 가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고점에 피보나치를 그어 보니까 49,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봤던 52,500원 그리고 49,700원 정도 사이가 다음 지지 자리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자리가 코스피 200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자리, 코스피 200의 피보나치 자리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자리 좀 내가 우리나라 증시를 안 좋게 본다고 하면 49,700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를 잡아볼 만한 것 같고요. 좀 공격적으로 사보겠다. 그러면 52,500원 거기부터 사면 되지 않을까 좀 싶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등장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금 코스피 200과 삼성전자의 좀 왜곡 괴리는 또 발생했던 이유가 환율의 영향도 있습니다. 예, 지금 환율이 워낙 최악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4만 원대에서 잡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막 삼성전자 3만 원 간다. 이렇게 보긴 이제 어려운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죠. 국내 유일 아닌가요? 예, 이렇게 배당을 잘 챙겨주는 회사가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서 물론 금리 인상기임을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좀 배당 수익률이 딸릴 수가 있는데 어, 또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최저점을 잡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사기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뭐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 6만 원 넘으면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되면 그냥 일단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위에 매물대가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4만 원 후반, 5만 원 초반에서 분할 매수 시작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조단위 순매수 나와야 안심된다. 이 얘기는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요, 고점으로부터 현재 19K까지 조정폭이 72.5%입니다. 자, S&P 500은요, 같은 기간 동안, 고점에서 저점까지 23% 조정을 받았어요. 코인이 원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좀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는 이제 나스닥 주봉 200일선에서 반등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 동안에 좀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예,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코인을 뭐 새로 사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스테이킹 받으면서 스테이킹 넣어놓고
또 세이빙스 이제 하면서 그냥 수량 늘리기만 하고 있고, 업비트에서 그나마 마이너스 폭이 작은 게 있는데 주말에 큰 폭으로 올라주면은 약 손절을 일단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 사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점도표를 보면 23년까지는 금리 인하 계획이 일단은 없어요. 뭐 계획은 바뀔 테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장기전을 준비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이라 함은 어떤 박스권 횡보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추가 하락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 최대한 많이 유지해 놓는 게 좋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24년 정도부터는 시장이 확실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정책보다 항상 먼저 앞서서 가격에 반영이 되죠. 예,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23년도 하반기부터는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코인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한 템포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